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네, 정말 잘 보냈습니다. 푹 휴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맞아요. 피로가 좀 풀렸습니까? 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영원한 얼음의 대륙으로 불리는 남극의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이면서 뭔가 쓸쓸하기도 한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7번 남극 교향곡 중에서 사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곡을 작곡한 본 윌리엄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다 할 작품 혹시 있습니까? 네, 이 작곡가 본 윌리엄스는 영국에서는 정말 국민 작곡가고 영국 왕실에서도 그의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잠깐 들려드리자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 곡의 선율을 가지고 환상곡을 만든 것이 정말 유명한데 저는 보지 않았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본 윌리엄스 영국 작곡가 아닙니까? 네, 영국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같은 시기의 영국 작곡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영국 음악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고 또 낭만주의 음악의 마지막 작곡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본 윌리엄스 가문 그 집안이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본 윌리엄스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아버지 집안이 대단한 법률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친척 중에서요, 롤랜드 본 윌리엄스가 주 영국 조선 공사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한국에 왔고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영국에서 구국 외교를 펼치다가 순절을 선택한 외교관 이한흥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하고 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집안이 윌리엄스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안은요, 영국의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영국의 도자기 산업을 이끌었던 집안,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과 연결되는 등 한마디로 상당히 유복한 집안의 자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 조지아 외추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우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공연 갔을 때 여기 외추도 공장에 갔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5분의 1 정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네요. 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6살 정도니까요. 보통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모에게 피아노와 화성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비 학교를 다니면서 바이올린이나 오르간도 공부를 했고, 네. 또 이제 나중에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비올라를 연주하기도 했고, 또 런던의 왕립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또 했고, 캠브리지에서도 학위를 받고, 또 왕립음악원에 다시 가서 또 몇 년을 더 수학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정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음악은 공부했는데요, 되게 더뎠다고 해요. 그래서 참 표현력이 애쓰시네요. 더디었습니까? 아니, 더뎠는데 이제 그를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본 네. 윌리엄스가 작곡가가 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종 사촌은요, 본 윌리엄스의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그 어리석은 젊은 친구 본 윌리엄스는 어떡해. 그토록 희망이 없으리를 많지 못하면서도 음악을 계속 해나가려고 했다라는 글을 남겼대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윌리엄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본인은 아마추어적 테크닉밖에 가지지 못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천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있고 네, 또 대기 만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대기 만성형입니까? 대기 만성형입니다. 살짝 식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 이어가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는요. 예를 들어서 로시니 같은 경우에 뭐 27일 만에 3시간짜리 오페라를 한 편 써내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자필 악보에 수정의 흔적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정경 교수님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런 작곡가들의 이야기가 신화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음악을 한 번에 듣고 그거를 똑같이 그려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흐가 다니는 교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화와 같은데 이 윌리엄스는 왠지 정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천재와 조금 달랐을 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간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하면 다 천재들 얘기만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이 클래식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세계의 음악이다라고 너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본 윌리엄스 보시면 지금 학교를 대단히 많이 다녔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가족들한테도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 해나갔다라는 것. 윌리엄스가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요? 네, 이 윌리엄스는 18살에 왕립음악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네. 23살에 이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또 합창단을 훈련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직접 창단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재능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초청을 받는데 네. 본 윌리엄스는 직접 창단을 하게 되죠. 아하. 그래서 그에게 음악은요 이론적인 문제 이전에 언제나 현실적이고 조금 실제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이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네. 또다시 둔탁하고 답답하며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프랑스적인 품위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프랑스 음악이 유행하던 그 경향을 조금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라벨에게 배움을 청합니다. 라벨이 윌리엄스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 3살이나 어리고 예. 그렇지만 무릅쓰고 찾아가서 배움을 청했죠. 대단한 친구네요. 자, 라벨과의 만남은 윌리엄스에게 좀 변화를 줬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감수성들을 좀 깨워줬다고 해요. 이전에 브루흐라는 작곡가도 만났었는데요. 네. 그 라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색채의 마술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윌리엄스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관현악의 기법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죠. 관연하게 이 영향을 끼쳐줬군요. 알겠습니다. 자, 라벨과의 만남과 배움을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벨이 자꾸 약간 초보적인 과제를 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 윌리엄스가요. 네. 왜 자꾸 이런 거를 시키냐고 좀 반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보통 그러면 지금 라벨 선생님께 배우러 갔는데 심지어 선생님은 3살이 어리고 근데 이 멀리서 온 제자는 말을 듣지 않고 뭔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친구가 되고 진정한 사제 관계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관계는 그 후로 계속 지속됐습니까? 네,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라벨이 했던 말 중에 되게 멋지다고 생각된 말이 나는 파리지앵이지만 런던을 그리워하는 파리지앵이 이제 본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윌리엄스에게 편지를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좋았군요. 네. 자, 라벨의 음악색에 또 영향을 미친 다른 인물 혹시 있습니까? 네, 본 윌리엄스의 이제 스승이 라벨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 본 윌리엄스에게 어쩌면 음악 친구
동반자가 되는 사람은요 구스타프 홀스트였습니다. 음악대학에서 만나서 친구가 됐고요. 네. 본 윌리엄스가 자기 스스로 내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이 본 윌리엄스의 작품 특징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본 윌리엄스가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과 또 음악가들에게도 그렇게 친숙한 작곡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경 교수님이나 저나 이 본 윌리엄스가 굉장히 성악 작품을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게 되게 좀 익숙하고 많이 공부를 했던 작곡가거든요. 근데 이 본 윌리엄스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여타의 다른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요에 대한 채집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민족성. 네, 그리고 영국 교회에 남아 있는 그 오래된 찬송가들도 수집을 많이 해서 그것을 예술로 재창조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수님과 제가 많이 연주했던 가곡에는 가사로 직접적으로 이제 정말 많이 묻어나 있고요. 관현악 작품이든 실내악 작품 여러 군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윌리엄스 많이 불렀죠. Give to me the life I love.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불렀죠. 이 터펠이 또 역할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브린 터펠이 또 이 윌리엄스 앨범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국에 있는 성악도들에게 마치 교과서처럼 맞아요. 그 약간 방랑자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 앨범. 그러니까 영국이 어쨌든 스타 성악가들이 좀 많은 국가거든요. 예. 근데 그 스타 성악가들이 음반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전 작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진짜 열심히 찍고 예. 그래서 그들이 자국 작곡가들을 정말 많이 연주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의 작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을 연결하는 연주자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연결을 담당하는 유통의 이런 앨범이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윌리엄스의 음악의 원천은 이 민족성을 띠는 영국이라고 해도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네, 민족적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두 가지 원천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영국 민요와 성가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흐나, 핸델, 드뷔시, 라벨과 같은 서구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윌리엄스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작곡가는 스스로를 결코 닫지 말고 예술을 생각하며 동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호흡하여 자신의 작품을 사회의 모든 삶의 표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단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다 넣었네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도 있고 다른 사람과 호흡도 하고 예, ESG 정신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와, 알겠습니다. 예, 시대를 앞서가셨군요. 자, 본 윌리엄스는 교향곡을 9개 남겼습니까? 네, 맞아요. 그 중에서 7번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남극 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아문센과 남극점 정복을 놓고 경쟁하다가 뒤처져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은 로버트 스컷의 생애를 다룬 곡이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사실 본 윌리엄스가 이 곡을 완성하기 4년 전에 남극의 스콧이라는 영화 음악을 작곡하다가 그 모티브들을 가지고 교향곡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체 5악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남극이라고 생각하면 따뜻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뭔가 고독하고 외로운 황량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잘 묘사한 곡인 것 같아요. 이 본 윌리엄스가 영국의 작곡가 영국에 태어났지만 네. 솔직히는 영국에 태어난 작곡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조국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투여시킨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태어났다가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다 담은 작곡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민요를 채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국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윌리엄스가 결국에 이제 말년에 인터뷰를 할 때 모더니즘이냐 전통이냐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충실한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 자신에게 충실한가. 네, 그것이 이제 민족
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 안에서 나눈 정보만 보더라도 결국은 프랑스 가서도 프랑스 음악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 시기도 있었잖아요. 관심은 있었죠. 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학교도 많이 간 것처럼 실력이 그때 당시엔 뛰어나지 않아도 결국은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성실하고 진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남극 교향곡 악보 목차에 악장마다 인용문이 붙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1악장부터 5악장까지 각각의 인용문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책을 펼치면요. 1번 서문, 2번 뭐 이렇게 챕터들이 나눠져 있는 목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악보를 확인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4악장의 인용문이 여러분들께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계절도 알지 못하며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며칠도 몇 달도 시간도 누더기입니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존 던이라는 분의 솟아오르는 태양의 일부를 써놓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 사학장에서는 이 결국에 그 스카웃이라는 탐험가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했어요. 그것은 그 방법은 실패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결국에 실패를 해요. 그 남극 탐험에.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이 사학장에서는 처음에 멜로디가 시작되면서요. 왠지 그에게 눈보라가 덮인다는 느낌을 저한테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는 듯하지만 그 위에서 또 플루트가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플루트가 그리고 나서 또 오보에가 그러다가 이제 전체 악기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층이 생기는 것이 뭔가 눈보라가 계속 쌓여가고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악장으로 이루어진 남극 교향곡 중 4악장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의 감상 포인트 이제 잠시 후에 감상을 할 거니까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너무 어렵지 않고요. 그 멜로디가 한 악기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악기가 받고 또 받고 그렇게 계속 물고 이어지는 멜로디가 어디까지 가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연주자의 작품으로 가져왔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앙드레 프리빈이 지휘를 하고 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런던 심포니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7번 남극 교향곡 4악장 앙드레 프레빈이 주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7번 남극 교향곡 4악장 앙드레 프레빈이 주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김선호님, 본 윌리엄스는 재능보다 열정이 가득한 노력형이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눈이 켜켜이 쌓인 걸 레이어드 한 연주로 표현하다니 대단한 발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716님, 와, 반갑고 신기해요. 연휴 동안 문득 미스터 선샤인이 나온 이 음악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오늘 정클에서 작곡가 본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작가님이 띄워주셨는데 보고 정말 신기하다. 예, 저희가 그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마음까지 찾아보는 그런 방송. 이경희님, 남극 교향곡 4악장 이 곡 영화 러브스토리 주제곡에 영향을 준 것 아닐까요? 도입부에서 스노우 플로링 느낌이 살짝 나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발견을 해주시다. 너무 좋아요. 3909 쓰시는 분, 나 자신에게 충실한가?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팍팍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순수하게 지킨 본 윌리엄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본 윌리엄스를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윌리엄스 나중에 가곡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현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본 윌리엄스의 작품을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방금 눈빛으로 악동의 눈빛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었다. 요거 딱 그 표정을 봤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그쵸.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실기 시험 이후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요. 네, 또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 곧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에는 코른 골트라는 코른 골트. 작곡가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아하.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코른골트를 제가 그 공명에 자주 올렸는데 또 정태양 선생님이 가져온 코른골트는 어떤 또 느낌일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